결국 정해진 각본이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아카데미 극장 사업 중단 권고를 한 지 236일 만에 나온 결론,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등등 논리도 인수위와 똑같았습니다. 일찌감치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만 질질 끈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68회 1부는 원주통신에서 우재씨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발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이제야 집 나간 목소리가 다시 돌아온 반가움이 네. 느껴지네요. 집 나갔던 목소리를 찾아서 네. 부산까지 부산에 다녀오셨죠? 네, 그새? 가서 목소리를 되찾아왔습니다. 부산 갔다 오시니 굉장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운전도 하시고 이러시느라. 네. 그래서 다행히 좀 회복이 돼서 다행이에요. 확실히 원주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걸려요? 근데 진짜 원주에서 부산? 그냥 내비상으로는 3시간 한 50분 정도 나오고 근데 또 저희가 아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아이가 중간중간에 조금 불편해하고 이러면 휴게소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갈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아이 잘 때는 좀 속력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야, 3시간 반? 네, 올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혹시 조금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왔더니 그때는 4시간 반인가 거의 귀성길이 네. 되는 느낌인데요? 귀경길? 네. 막히지도 않았는데 그러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뭐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네. 이제 철거 발표가 난 그 당일에 좀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부산에 계셔서 네. 이원 생중계를 했죠. 부산하고 그러니까요. 네. 첫 라이브 그냥 한번 즉흥적으로 해봤는데 저희가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예고를 해서 월요일에 이제 정규 시간처럼 하겠다 말씀드렸죠. 그냥 그날 갑자기 이제 호회처럼 해볼까. 네네. 그래가지고 한 밤 10시인가요? 그때쯤에 그 정도에 했죠? 네, 그렇게 했었죠. 해서 네. 구인 씨는 이제 해운대였나요? 네. 밤바다를 이제 걸으시면서 해운대의 끝과 네. 끝을 이제 걸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좀 방송을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 스튜디오 제 방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가지고 맞아요. 거의 네. 한 뭐 14분 최대 15분 막 이렇게 보시기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의견도 함께 교환하고 맞아요. 서로 함께 네. 좀 힘내보자, 네네. 힘을 모아서 행동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첫 라이브 해보니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라이브 하는 척을 넘어서 그러니까요. 라이브 아는 척으로.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떨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네, 괜찮았어요. 할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약간 오히려 갖추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었던 것 좀 같아요. 더 약간 네. 캐주얼하게 맞아요. 할 수 네. 있었던 라이브였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포멀하게 이런 느낌의 라이브를 하는 점진적으로 좀 가는 것도 괜찮겠다. 네네. 좀 자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녹화본을 저희가 갖고 있긴 한데 네. 당분간은 그냥 이게 아쉽지만 좀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 나 딱 그때 들어오셨을 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안 그리워하실지 모르겠죠.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죠. 저희는 일단 당분간 네. 좀 그렇게 할 테니까 라이브가 혹시 알람이 가면은 바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원전은 저 68회 1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저희 원주통신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가요? 첫 번째 아카데미 극장 철거한다. 네, 원광수 시장이 화요일이었죠. 11일 오전 11시 현안 브리핑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극장을 복원하면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공사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풍물시장 상인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 시장은 엄청난 매몰 비용을 알고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이어가다 보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예전부터 이제 뭐 이렇게 발표가 될 네네. 거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대로 나온 거죠.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 조성. 네, 뭐 이게 참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뭐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게 없어서 오히려 놀라웠다. 네. 뭐 철거 발표가 놀랍다 이렇게보다는 네네. 야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 나온 게 또 이거냐. 네. 그 빈곤한 어떤 그러니까요. 상상력과 네. 기획력에 더 놀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걸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저희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네. 뭐 예전에 호혜로도 음. 했던 방송이 있을까 그걸 들으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풍물시장 근처인 문화의 거리에 네네. 야외 공연장이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쵸. 거기서 행사도 네. 이제 주말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거기가 정말 막 폭발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공연하기가 다 꽉 차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서 풍물시장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모를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또 하나 만든다는 거는 중복 투자죠. 이거는. 네네. 그리고 오늘 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또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걸 보니까 풍물시장 근처에도 이미 문화 공연장 유사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저희도 네. 몰랐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나 활용을 지금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새 야외 공연장을 짓는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낭비죠. 그렇죠. 네, 네. 중복 투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사로 상인 생계가 위협될 수 있다, 위협받을 수 있다 상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극장 바로 옆에 문화공유 플랫폼 공사할 거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럼 네. 그거는 상인분들에게 피해 안 갑니까? 그것도 그럼 짓지 말아야지. 같은 논리라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공사 들어갈 거고 또 철거하는 것도 공사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네. 다 자재 차량들 들어가고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건데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를 든다는 거는 황당하다. 다른 이유를 들면 모를까. 네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한 게 이 여실히 드러나는 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들더라도 좀 그럴듯한 걸 들어야 되는데 네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드니까 저희가 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이긴 한데 뭐 다른 이유들이 나와야 좀 새로운 저희도 반론을 하고 이럴 텐데 맞아요. 똑같은 네. 반론을 계속하게 돼요. 네, 똑같은 네. 얘기만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뭐 젊은 층은 문화 콘텐츠가 부족해서 지금 풍물시장 쪽을 잘 안 가는 경향도 있죠. 맞아요. 뭐 5일장 할 네, 때나 뭐 가긴 합니다만 네. 평소에는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장도 뭐 굉장히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가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경동시장 예를 들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젊은 층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놓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문화 콘텐츠 없이 극장을 철거하고 정말 뻔하디 뻔한 어디에나 있는 바로 옆에도 있는 이런 야외 공연장 같은 걸로 무슨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냐. 사람이 오겠냐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 물론 5일장 때문에 차는 들어서겠죠. 근데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냐. 상인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실제로 이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찬성하는 상인분들도 그래서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콘텐츠 없이 무슨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냐. 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문화 콘텐츠 어떤 문화 콘텐츠냐에 따라서 그 콘텐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정말 활성화될 거냐 아니냐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인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콘텐츠가 될 만한 정말 좋은 소재거리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네, 거죠. 맞아요. 것 짓는다는 게 주차장이고 네. 야외 공연장이고 어디에나 있고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네. 그런데 그리고 네. 아마 5일장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뭐 야외 공연장을 마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차장 조성된 것 이상으로 차가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그 무대 앞까지 주차장 그러니까 차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냥 주차장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국내 거의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단관 극장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근데 이걸 없애고 주차장 22면을 짓는다. 도보 1분 거리에 330면을 세울 수 있는 원주 천변 주차장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도보 2분 거리에는 187면을 세울 수 있는 주차 타워를 신설할 예정이라는 거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주차장 22면이 없어서 풍물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하지만 거기 일대를 다 밀어야 돼요. 이런 논리라면 네네. 주차장 그냥 다 없애고 주차장만 지으세요. 그냥 이럴 거면은 네네.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논리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껴맞추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8월 인수위가 재검토를 발표한 이후 정해진 각본대로 결정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뭐 이게 거기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누차 얘기했듯이 이럴 거면 그냥 8월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 발표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하러 시간을 이렇게 끌었나 싶은 거죠. 남기주 문화예술 과장은 작년 말에 이제 시의회에 출석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수기 과정으로 극장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근데 실상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은 비공개 간담회 형식적이었어요. 그것도 시장도 네네. 참여하지 않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비공식 간담회와 구성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시장 직속의 미래기획 전문가 TF 팀을 중심으로 지금 철거 결정을 사실상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본인들이 한 말도 네네. 원광수 시장도 뭐 언제든지 마치 저 보존 찬성 측과 만날 것처럼 했는데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야 정말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기만하듯이 만났고 네. 그리고 발표 하루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네.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미 결론을 다 정해줘서 듣는 신용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본인 약속들도 안 지킵니다. 본인이 한 말들도. 더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간담회가 이제 얼마나 형식적인 제안이었는지를 보여줬던 게 바로 그 발표 전날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거고 네네. 정작 이제 시정 정책 토론 정말 제대로 된 공개적으로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이 시정 정책 토론은 온갖 무리한 이유를 들면서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저는 가장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인수위 재검토 발표 이후에 이렇게 뭐 긴 시간 동안에 뭐 시에서의 뭐 그런 결정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어쨌든 이게 그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 기획 전문가 TF팀이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건 전문가 그룹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누가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뭐 이름은 거창한데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네. 진짜 전문가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데서 논의를 했다면은 적어도 뭐 인수위 재검토 그 발표가 되는 그 논리에서 뭔가 조금 더 그럼 그 논리에 대한 추가적인 더 자세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과 좀 더 다른 이유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이럴라고 TF 했나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밀실행정이지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어쨌든 철거 발표 시 정부는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원주시 정부는 수요일이었죠. 12일에 1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 6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도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아카데미 극장의 이제 안전 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높이는 그 리모델링 비용보다 비쌉니다.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혈세를 아끼겠다면서 지금 뭐 아카데미 극장 뭐 재생사업 중단한다 이러지만 철거하는데도 6억 5천만 원 지금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합니다. 아카데미 극장 자체가 또 작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철거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 짓고 주차장 하는데 총 이제 6억 5천 든다는 건데 하여간 여기도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쓰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내세운 논리와 너무 상충하니까. 자 그리고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해야겠죠. 이 철거 예산안이.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문도위는 여대 야소 구조입니다. 국민의힘 4석이고요. 민주당 3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글쎄요. 지금 보자면은 사실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쵸? 여대 야소 구조니까 뭐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체 의석수도 13대 11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많죠. 그러니까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추경안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철거 예산이 담긴 채로. 근데 이게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당초 이제 전때 시의회 그때 이제 극장 건물을 이제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시의회가 그걸 이제 동의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극장 건물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걸 전제로 매입 예산을 승인했었어요. 시의회가.
근데 그렇게 해서 승인했던 건데 이렇게 시 정부가 지금 맘대로 철거로 바꿔서 예산을 다시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매입 예산을 승인했던 거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다시 올린 건데 이거를 시의회가 고지고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참 웃긴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지도 참 의문이고 이걸 승인해 주는 것도 참 웃긴 일이 될 거다. 저는 참 의문이 많고요. 이거에 네. 대해서. 근데 뭐 아마 우리가 갖는 그 의문이 네. 무색하게 그렇죠. 뭐 시 정부는 수많은 의문을 뚫고 지금 이런 네네.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까 약간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저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어제 1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극장 철거 계획을 규탄하고 이제 앞으로 시의회를 설득하고 전국의 시민과 만나 어떻게 보면 범국민적 운동, 보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이제 내부 논의를 거쳐서 19일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겠죠. 그때 네.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뭐 절차적인 문제를 좀 걸 수도 있겠죠. 시정 정책 토론에 대한 뭐 행정 소송이나 행정 네네. 심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5월 철거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5월 말이나 6월 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철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뭔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네. 뭐 하여간 온갖 이제 방법을 좀 동원하지 않을까 앞으로 좀 대응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네. 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네, 없으니까. 모든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철거가 발표가 되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본격적으로 다른 이제 그 반대급부의 이제 액션들이 또 더 쉽게, 그러니까 더 쉽다라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제 나갈 수 있다. 이제 시민들에 더 알려졌으니까 네네. 철거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존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철거가 발표됐다 보니까 그게 더 너무나 명확한 전제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해진 게 아닌가.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철거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 해가지고 여론전이 치열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관변 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죠. 특히 이제 철거 찬성 쪽에서 아주 네네네. 좌표가 찍힌 듯이 일정한 시간대 주르륵 올라오는. 자, 그런데 지금 철거 발표 났는데 네이버 댓글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결정 났다 이겁니까? 네, 저는 아주 의아하고요. 네. 약속이 난 듯이 이제는 댓글이 안 달리고 있다.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의아한 게 또 하나가 야당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전임인 원창목 시장 민주당이 원창목 시장의 이제 사업을 노골적으로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까 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명 하나 안 되고 있어요. 민주당 강원도당이 말이죠. 김진태 도지사 뭐 저 산불 났을 때 골프 치러 갔다, 골프 연습장 갔다. 요거 가지고는 성명을 뭐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성명 안 내고 있다. 자 그리고 원창목 전 시장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있죠 원주가. 저 원일로 평원로 저 양방통에 복구하겠다고 했을 때는 바로 보도자료 냈거든요. 반박 성명.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민주당 강원도당도 한심하다. 이거에 대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 중앙동 여기 있는 원주 갑 지역 내년 총선 초박빙 선거구다. 저희 지난주에 무실동 집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 상인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 사업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뭐 시의회 시정질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걸 외면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굉장히 좀 의아할 정도로 조용하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나마 정의당 강원도당이 극장 보존 지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춘천 쪽 사건 다루기도 바빠 보였어요. 그동안은 춘천 쪽 얘기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모처럼 원주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입장을 내줬다. 야당으로서 그래도 이 점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다. 의미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거기에 또 비교해서 민주당 강원도당은 조용한 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제 저 4월 시의회 추경 심사할 때 민주당이 과연 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아주 면밀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거수기 역할만 하면 안 되겠죠. 네네. 본인들의 정말 소신에 따라서 해주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렸지만 네. 아니 뭐,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더 뭉쳐가지고 네, 더 가열차게 함께 행동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앞서 뭐 아카데미 극장 얘기에서 나왔지만은 원주시가 이제 당초 예산 대비 10.78%, 약 1,710억 원 늘어난 1조 7,58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12일에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상 경제 시국을 고려해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네, 뭐 좋은 말은 다 썼습니다. 네모난 삼각형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런 게 아낄 때는 아끼고 네. 쓸 때는 쓴다. 결국에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시정이 원하는 데는 쓰고 별로 원하지 않는 데는 안 쓰는 게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해서 왔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거는 뭐 원광수 시정뿐만 아니라 원창무 시정도 그랬고 그동안 다 이래왔다. 맞아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굳이 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뭐 강조할 필요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 방침이잖아요. 네. 건전 재정. 아니 이게 약간 거스를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그냥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말 있잖아. 어디 발표 나가면 뭐 네. 존경하는 뭐 그렇죠. 누구님 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정부 시책 따랐다 이런 걸 좀 네. 어필한 거고요. 정광수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 경제 시국엔 비상한 시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시책을 발굴해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네네. 역시 경제 최우선 시정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이런 걸 했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시적 2차 보전 확대에 35억 원. 이제 이자 지원하고 뭐 이런 거죠. 네네. 경영 안정자금 대출 관련해서. 그리고 뭐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원주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89억 원 등 이렇게 2월 비상경제 대책 회의 때 발굴한 시책 중심으로 편성했던 건데 네. 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관련데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519억 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160억 원,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강화에 543억 원을 뭐 썼다고 하는데요. 뭐 세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또 의회 심사 과정이 있고,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어차피 4월, 5월 또 의회를 리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 무실동을 지금에서 한번 상세하게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1차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3일에 본회의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원주시 의회 지난번 본 예산안도 큰 수정 없이 거의 원안 그대로 의결을 했죠. 원안에 가깝게. 네네네. 이번에도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오광수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걸 꼭 아끼자 이런 게 아니라 써야 될 땐 더 과감하게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괜히 아끼려다가 그 엉뚱한 곳을 아끼고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겁니다. 이게 기후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아낄 땐 제대로 아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쓸 때 정말 말 그대로 잘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서두에 밝혀주셨던 것처럼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내가 그냥 아끼고 싶은데 아끼는 게 아닌 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결국 시의회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번 시의회에서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모두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요. 우리의 귀염둥이 꽁드리를 말이죠. 네. 처음에 사용 중단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리뉴얼이라고 밝혔는데 자 원주시정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6일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어요. 별도 안내 전까지 캐릭터 꽁드리를 활용한 공문서 표기, 기념품 제작, 홍보자료 활용 등을 일체 중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디자인 적합성, 활용도, 그리고 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등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전반적인 검토 후에 개선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당시 공문에는 이제 적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 사용 중단에 아주 반발이 거셌습니다. 시청 내부 게시판에는요. 꽁드리 영정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꽁드리를 살려내라는 릴레이 의견이 아주 계속 이어졌고요. 이제 노조까지 나섰습니다. 시청 노조까지 황당무계한 논리라면서 또 반대를 했다.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여서 굳이 왜 귀염둥이 꽁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우리에게 익숙해졌는데 이 꽁들이가. 네. 논란이 커지니까 시 정부는 월요일이었죠. 10일에 폐지가 아닌 리뉴얼이라면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뽀로로 예시를 들었어요. 뽀로로도 뭐 알몸이었다가 이렇게 옷이 입혀졌다 뭐 이러면서 이런 꿩의 특징을 잘 살리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작 과정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리뉴얼을 좀 검토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뽀로로를 들먹이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네. 폐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없애는 건 아니다. 정말 새롭게 바꾸는 거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좀 리뉴얼 정도로 하면은 그리고 굳이 이걸 폐지가 아니라면은 계속 기존에 활용되는 것들 쓰면서 그렇죠. 새롭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꽁들이도 뭐 계속 그 모양 그대로만 썼던 게 아니라 뭐 그 꿩설화와 관련된 그걸과 결부해서 뭐 선비 옷을 입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주를 이미 줘왔던 그 예시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뽀로로 뭐 사용 중단했으니까 리뉴얼 전까지. 그러니까요. 리뉴얼은 리뉴얼대로 하면서 꽁들이 쓰면 되죠. 왜 맞아요. 사용 중단을 갑자기 덜컥 네. 하더니 알고 보니 리뉴얼이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냐. 그러니까요. 무슨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진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논란이 거세지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제서야 갑자기 후들짝. 네. 그렇게 한 모양새죠. 누가 봐도. 네. 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원주 씨. 다수 의견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이죠. 늘 원주 씨의 네. 이 여론은 참 의문입니다. 여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뭐 상인 여론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네네. 댓글들 보면 다 왜 없애냐는 의견이 많아요. 왜 사용 중단하냐. 이건 이게 더 극명하게.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저 좌표는 못 찍었나 봐요. 아무튼 네. 자, 그리고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2020년 말에 탄생한 캐릭터죠. 꽁들이 이듬해 2021년이었습니다. 시민 3,6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4%가 지역 대표성과 차별성을 잘 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호응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 하거나 이래도 1,000명만 해도 굉장히 뭐 신뢰도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 예시를 들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 슬로건 같은 거 바꾸거나 그런 거 이제 투표 올렸다가 막 조롱거리 된 사례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바꾸냐. 근데 네네. 꽁들이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편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조형물이나 뭐 이런 저 인쇄 출력물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시민들 반응 좋고 이모티콘 같은 것도 반응이 좋고 맞아요. 이거를 호응이 참 저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뭐 디자인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막 없애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약간 호불호가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원주시 정부는 매번 어디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건지 저는 참 의문이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안에서 다 의문이에요. 저는. 네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또 항상 다수의 의견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어쨌든 리뉴얼을 해도 바뀐 캐릭터를 또 적용하고 이러면 돈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서 바로 직전에 건전 재정 기조 아낄 땐 아낀다 했었는데 왜 이런 데서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는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때 비리 재단이 복귀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로고 교체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꼭 왜 전임 시정 걸 바꾸려고 하느냐. 참 의문이다. 그런데 돈 쓰지 말라 이겁니다. 네. 제발. 아니,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원주시 로고 안 바꾸는 게 어디니까. 그게 다행인가요? 슬로건 안 바꾸는 게 다행인가요? 네. 아주 천만다행.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이게 돈을 이게 드려야 될 때 필요한데 쓰고 있는 건가? 라는 것들은 이제 다른 거 다 둘째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꽁들이 리뉴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번째는 그래도 모처럼 저한테 좋은 소식이네요. 오. 자, 원주시 정부 지난주 수요일 5일이었죠. 정례 브리핑에서 원광수 시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도시를 출발해 원주역, 원주종합터미널,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 이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 원주역에서 제가 사는 이 반곡동 올려면 걸어가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네네. 버스 기다리고 이 노선 다 지나가고 이 시간 하면은 정말 이건 도저히 인간이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노선이다. 네. 격분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원 시장님께서 이번에 그래도 제 말씀을 전혀 듣진 않으셨겠지만은 들어줬으면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저에게 딱 알맞는 시내버스 노선을 좀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네. 자, 현재 혁신도시 기업도시 노선 그러니까 여기로 오가는 노선이 있긴 하죠. 있어요. 네. 정류장을 45개나 지나갑니다. 이것도 근데 없다가 네. 기업도시가 이제 뭐 기업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그러면서 좀 급하게 그렇죠. 신설된 노선이었죠. 네, 이게 저기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앱 키고 말이죠. 버스
저기 길찾기 해가지고 이제 안내해서 이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버스 노선이 얼마 남았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37개 정류소 이제 남음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살기가 싫어져요. 원주시에 살기가 싫어져요. 그런 걸 볼 아니, 때마다. 그러니까 요 노선은 사실상 시티 투어 버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주 주요 거점들을 다 지나가는데 또 다 자주 서요. 네. 끔찍합니다. 끔찍해. 네. 안 타보면 몰라. 공무원들이 이걸 타봐야 된다고 내가 늘 말하지만 이거 타고 출근해봐야 그러니까 돼. 진짜. 진짜 하여간 이랬는데 신설 노선은 정류장 11개소만 있어요. 편안. 야. 개비스콘 광고 생각나죠? 편안합니다. 그 11개에서도 거의 주요 진짜 그렇죠. 주요 거점만 맞아요. 네. 그래서 운행 시간이 20에서 50%가 단축될 정도입니다.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정차하는 정류장은 그래도 3분의 1?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아니 운행 시간은 그래도 20%에서 50%면은 모르겠어요. 정류장이 엄청 촘촘하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뭐 50% 뭐 40% 30% 정도만 단축돼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엄청 크게 단축되는 거죠. 원주시 기대로는 혁신도시에서 원주역까지는 20분. 야 지금 50분 걸린다니까요. 네. 엄청나게 줄 수가 있어요. 사실 기업도시에서 원주역은 30분 시대를 열겠다. 이건 진짜 거의 그냥 자가용으로 가도 이곳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거든요. 요거는 아주 좋아요. 이런 노선 늘리시는 건 아주 좋고요. 네네. 자, 기존 노선 그대로 둡니다. 45개소를 정차하는 거예요. 네.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 노선에는 이제 버스 4대를 출퇴근과 심야 시간대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영지와 유사한 한정 면허로 추진한다고 해요. 요것만큼은 좀 공공성이 높은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 사업자를 지금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만 이제 운행을 하는 업체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어떤 대중교통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쨌든 확실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도 이런 식의 좀 발빠른 좀 버스 노선 신설은 잘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원주 DB가 아깝게 6강 플레이오프 탈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 원주 DB 새로운 감독을 또 선임했습니다. 수요일 12일이었죠. 김주성 감독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다. 네. 뭐 저희 예상대로 됐네요. 맞아요. 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예상하시지 않았을까. 선임 이유는 이렇게 밝혔어요. 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선수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팀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구단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요. 선수 시절 원팀의 중심으로 팀 우승을 경험했던 만큼 지도자로서도 팀을 원팀으로 만들어 정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뭐 레전드였으니까. 맞아요. 이 말은 맞죠. 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은 맞죠. 뭐 코치도 했고 감독도 했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원주도 잘 알고. 맞아요. 너무 로컬 보이가 다 됐습니다. 김주성 신임 감독 소감은 이렇게 밝혔어요. 선수로 입단한 팀에서 은퇴하고 코치를 거쳐 감독까지 맡게 돼 영광이고 감격스럽다. 저를 믿고 팀을 맡겨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구단과 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팀을 정상에 올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주성 선수가 은퇴할 때도 많은 팬들은 이런 그림을 상상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제 감독을 하지 않겠냐. 제가 또 리버풀을 응원합니다만 우리 리버풀의 제라드가 은퇴할 때 언젠가는 제라드가 돌아와서 감독을 하지 않겠냐. 네. 어떠신가요?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클럽이 조금 더 맞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뭐 어쩔 수 없이. 요즘에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도 이제 제라드 이제 감독이죠. 감독이 이제 다른 팀에서 거두는 성적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거기서 경험을 좀 쌓고 그렇죠. 이제 리버풀을 오면 되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약간 반반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캐러거가 오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아무튼 게리 네빌이 맨유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자 어쨌든 우리의 김 감독 올 시즌 이상범 전 감독의 중도 사퇴 이후 감독 대행을 맡았죠. 네네. 기복은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막판까지 6강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쳤다. 이것만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알바노가 이 버저비터 할 때만 하더라도 가나 했는데 정말 아까웠죠. 드라마 쓸 뻔했습니다. 아니면은 다 경기 그 시즌이 끝나더라도 하루 정도 혹시 캐롯이 그렇죠. 캐롯 변수가 있었는데 또 고향 캐롯 그래도 내는 게 나았겠죠. 그쵸. 또 불미스럽게 안 내고 이러면 또 리그 역사에 남으니까. 그렇게 가면은 모양새가 선수들도 그렇죠. 팬분들도 물론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죠. 진짜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뚫고 간 것과 비교해서 약간 그런가?
가. 근데 옛날에 그 슈스케도 네. 버스커 원래 떨어졌었는데 아 맞아. 대타로 나중에 올라갔잖아요. 야. 그러다 준우승인가까지 하고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어쨌든 올라가는 게. 농구는 승자만 기억하니까. 네. 아무튼 자 어쨌든 우리 김주성 감독은 잘 아시다시피 원클럽맨으로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김 감독이 3시즌 연속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지금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네네. 원주 DB의 내년 시즌 반등을 이끌지 어쨌든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뭐 또 그 녀석을 DB의 또 오랜 팬이 네. 우리 호정 씨를 한번 모시고 또 얘기를 뭐 좀 나눠볼 수도 결산도 있겠죠? 하면서 또 네. 얘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곳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진행하면 될까요? 오늘은 원주시 복지정책과 대신 청년 복지정책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네네. 올해 청년 지원센터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새로 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한 한계 지점도 지적하긴 했습니다. 네. 어찌든 하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요. 마침 이제 올해 원주시 또 청년 정책 계획이 또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에 또 정책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네네. 많은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복지 분야의 좀 정책을 오늘 한 7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필요한 게 있다 싶으시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네. 아는데 못하는 건 더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렇죠. 네.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첫 바로 번째로- 하나씩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법률 및 노무 상담 새로 이제 정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이제 청년 지원센터에 전담 변호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 상담합니다.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상속, 증여, 이혼, 친생자, 양육비, 가정폭력. 약간 주로 가정법원에 갈 법한 아니 예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과 관련 있는 내용들인지 그러게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네. 네.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시가 시정 정책 토론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행정 소송할 때도 여기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또. 한번 여쭤볼까요? 법률 네. 소송 해보고 싶은데. 네. 여기 뭐 안 된, 등이 있잖아요. 등. 그렇죠. 네. 등이고 안 된다는 거에 예시는 음주운전, 폭행, 강도, 약물이거든요. 음. 행정 소송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법률 상담. 그런 네. 생각 들고. 자, 그다음에 노무 상담 있습니다. 이제 전담 노무사를 역시 계약을 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수당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건 조금 더 법률 상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의 삶에 좀 낫다 있지 그렇죠. 않을까. 사실 이제 네. 몰라서 정말 자기 권리를 못 제대로 이제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노무 분야에서는. 그리고 또 청년들은 특히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렇게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또 이런 법적 테두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상시 이제 신청을 해서요. 2주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격주에 한 번씩 아마 뽑는 네네.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예산 소진될 때까지 한다는데 근데 예산이 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난 충분한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봤을 때. 네. 노무사 변호사 전담으로 이거 했을 정도면은 그래도 예산이 꽤 들어갔을 텐데. 하여간 뭐 예산 소진 올해 뭐 근데 좀 인기 많다 하면 뭐 내년 증액하고 맞아요.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 일단은 시작은 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복지 정책관에 문의하시고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비 지원. 네, 말 그대로 이제 동아리를 지원하는 거겠죠. 이거는 근데 나이 제한이 좀 저희는 안 돼요. 그래요? 만 18세부터 25세 야. 이하까지. 이게 거의 약간 대학생 그렇죠. 나이대. 네.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12팀을 상하반기 각각 6팀씩 꼽아서 하는데요. 근데 저는 왜 굳이 대학생을 왜 두는지 모르겠네. 네. 이게 대학생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나이 네. 안에 있는 청년이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네. 뭐야?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만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교를 당연히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는 건데 뭐 대학교를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의아합니다. 네. 여기 내용만 보면은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네네. 성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의문이고요. 이게 뭐 두 가지일 수도 있죠. 뭐 만 18세에서 25세로 돼 있는 뭐
청년 아니면은 음. 근데 뭐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5인 이상으로 썼네 동아리. 그쵸.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이 문구상에서는 어쨌든 그 그러면 나이 문장을 잘못 쓴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걸 하면은 그 나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음. 동아리를 지원하겠다. 만약 진짜로 그렇다면 네. 이건 상당히 비판받아야 돼. 네. 잘하고도 욕먹는 거에 맞아요. 대표격이죠. 네. 이런 게. 자, 종교, 영리, 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 동아리. 난 이런 것도 항상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논쟁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내가. 근데 정치, 특히 정치 목적이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나는 이런 거 참 관료들이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를 잘 못 봐가지고 네네. 이런 물론 뭐 현실적 어려움은 압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을 걸 알고 특히 종교나 영리나 이런 거는 아니 예. 그리고 만약에 시사 토론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목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관료들이 과연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좀 우려되고요. 네. 뭐 하여간 이거 좀 지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좀 네. 설명 마저 드릴게요. 동아리 활동 내역 제출에 따라 활동비 후보를 주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활동을 했냐, 제대로 했냐 이런 걸 보고 주는 것 같죠. 네네. 사업 예산이 지금 이렇게 24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에 걸쳐서 5만 원씩 주는 거니까 20만 원을 아마 지원하는 네네. 것 같죠. 그렇게 해서 6팀 상하반기 각각 음. 지원을 한 것 같고, 이미 뽑았습니다. 상반기는 3월에 뽑았고요. 9월에 하반기 팀 뽑는다고 하니까 이때 한번 또 지원을 도전해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약간 닭업이 정도의 지원이긴 해서 책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독서 모임이라면. 네.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39세 청년, 이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청년 이제 연령대에서 40명을 뽑아서요. 병원 치료비를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 장애 등. 그래서 한 명당 이제 월 1회 이제 지원을 하는데 5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4만 원씩. 그래서 총액 20만 원이 되는 거죠. 5개월 동안 받으니까. 사업 예산은 뭐 이제 800만 원 정도죠. 40명 뽑아서. 네네. 6월에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열 예정이거든요. 네네. 청년 정책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주시에. 거기서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네, 한번 이제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오. 자, 저도 전입을 했는데 받을 네. 수 있냐? 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봤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60명을 뽑습니다. 분기별로 20명. 그래서 12개월 동안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월 10만 원씩. 그래서 이제 총 3번을 뽑는 겁니다. 대상자를. 네네. 그래서 대중교통비, 뭐 고속버스, 시외버스, 열차 지원을 하고 또 승용차 유류비, 실비 정산을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대 120만 원이죠. 1년 동안 해주니까 네. 꽤 아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정부는 교통비로 네네. 쏠쏠을 합니다. 그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는데 지원 대상자 중에 이제 추첨을 한다고 해요. 선착순도 아니고. 야. 이게 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어떤 추첨이. 면에서는. 근데 추첨을 네. 어떻게 하시는지 뭐 요새 뭐 로또도 이제 추첨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항상 뭐 네. 농담이고요. 네, 잘 하시겠죠, 알아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3년에 원주시로 전입해야 됩니다. 올해 전입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이도 돼요. 네네. 18세부터 39세. 청년 중에 관 외외 직장을 두고 있어야 된다. 아. 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주소지로 옮겨야 될까요? 되나요? 120만 원 받자고. 어쨌든 이제 관외, 예를 들어 뭐 횡성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그렇죠. 춘천이나 맞아요. 네. 뭐 다 되죠. 뭐 저기 충주나 뭐 제천 이런 데 두고 맞아요, 계시면 맞아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 공무원 안 됩니다. 뭐 교사도 안 되고 공공기관 재직자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재직자들 아마 도와주려는 아마, 취지겠죠. 그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1회차, 그러니까 2분기 거는 지금 뽑았어요.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오늘 마감이네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좀 당장 신청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3분기 때 뽑는다고 합니다.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때 한번 노려보시고 또 4분기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또 뽑는다고 하니까 이때 한번 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유용한 정책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교통비 만만치 않잖아요, 요새. 그리고 또 인원수도 좀 어쨌든 좀 그래도 많이 뽑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또 많이 그렇죠. 뽑는 편이어가지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입니다. 39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월 10회 1대1 전문 심리 상담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3개월만 할 수 있는데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재판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그러면 최대 3회까지 연장이 돼서 1년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렇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4월에 이제 이용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했다가 7월에 이제 상시 모집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121명이 누적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해요, 작년에. 네네. 올해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1월부터 상시 모집 11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뭐 계속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요거는 뭐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참고하셔서 뭐 상시 모집이니까 바로 신청을 그냥,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나온 뭐 우울증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마음 건강 바우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런 청년들의 정말 삶에 좀 필요한 더 와닿는 좀 이런 정책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차 만들어지고 있다. 네네. 계속 또 확대 편성되고 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울증에까지 그 경지에까지 가기 전에 이런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상태까지 갔을 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용하시면 또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는 거의 약간 다 있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저희 뭐 언제나 저기도 자주 나오셨던 제 동생 선인 씨도 이용하셨나요? 네, 요걸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근데 좀 도움이 좀 되셨나 봐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본인은 뭐 아마 한 회차인가 더 연장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던 네, 아니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이게 110명인데 만약에 인기가 좋고 정말 이게 유용하다면 더 확대 편성을 해서 그쵸. 네, 내년에는 정말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뽑아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군복무 원주 청년 상해 보험입니다. 이건 이제 원주시에 주민 등록을 둔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인 거죠? 네. 그렇죠? 원주에 군 복무를 하는 청년이 아니라. 그렇죠. 네. 만약에 원주에 군 복무를 하면서 주소를 옮기면 뭐 가능할지 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보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또는 질병 사망 및 후유 장애, 또는 상해 질병 입원, 또는 골절 진단금, 또는 정신 건강 위로금, 또 수술비 이런 걸 이제 보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기간은 이제 계약일로부터 이제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중 24시간 보장이 되고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자는 자동 가입이 됩니다. 네, 자동 가입이 되고요. 전출입도 자동 반영이 된다고 해요. 네네. 보험금 청구는 이제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자동 가입이 된 사실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알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약간 군 복무는 1년이 넘는데 딱 1년만 그 보장을 해주는 게. 그러게요. 왜 1년만? 그러니까요. 복무 기간 1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거기 맞추거나 아니면 이 보장 기간을 조금 그래도 그 군복무 기간에 맞게 늘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문서상 내용으로 보자면 계획서에 나와 있는 1년으로만 돼 있어서 이거는 전체 보장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요. 해요. 네. 왜냐면은 근데 오히려 이런 그 속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장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때 모르겠네. 근데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왜 근데 1년이지?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뭐 어쨌든 좋은 제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제도 필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더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1년밖에 커버가 안 된다면은 그냥 보장 기간을 다 늘리는 게 낫지 않나? 뭐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대상은 이제 4,150명 정도 되나 봐요. 현역병 2022년 10월 기준으로. 그래서 뭐 얼마입니까? 이거 10,000만, 100만, 1,000만, 1억 8천만 원이네요. 이건 꽤 큰 규모로 어쨌든 보장을 하고요. 보험사 계약을 작년 말에 완료를 했네요. 그래서 1월부터 보험 보장이 개시됐고요. 이게 사실 보도 자료로도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전국에서 드문 사례인 것처럼 이게 나오더라고요. 원주시가 자체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위 보험합니다. 뭐 우리가 또 군사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정말 제대로 된 군사 도시를 이제 표방한다면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아니 근데 군사 도시의 원주인데
그냥 원주시 주민등록을 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그렇네. 근무를 하는 청년들을 뭐 보장하는 전입하라는 건가요? 네. 장병들? 뭐 아무튼.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요. 순천시는 요즘 인구 30만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서 그 정책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입 군복무자가 이제 춘천을 전입하면 인센티브를 막 주고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원주도 그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정책은 좋은 거다. 상해 범죄. 아 그럼요. 그리고 또 네. 이게 군복무 중에 또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다치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물론 그렇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랬을 때 또 뭐 국가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 않나. 그렇죠. 네. 마지막 7번째. 대학생 주소 이전 사업. 아, 이건 사실 원주시의 전통의 사업인데 네. 이게 청년 정책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죠. 있었던 이건 건데. 뭐 좀 진짜 역사가 깊은 그러니까 기숙사 살면은 이제 막 주소 이전하라고 음. 막 통지문 같은 거 네네. 보여주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 네네.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음. 관내 6개 대학 재학생이 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음. 다른 지자체에서 원주시의 관내 대학 기숙사나 또는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한 후에 한 달이 지났을 때 대학생에게 이제 1인당 학기별 10만 원씩 개인별 이제 지급을 한다고 네네. 하네요. 저는 또 의아한 게 이것도 왜 대학생만 대상이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글쎄요. 그냥 청년들이 주소 이전하면은 주는 식으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원주에 이제 일을 하러 오거나 이러려고 주소 이전을 하는 거일 텐데 난 대학생만 지원하는 게 사실 아니 이해는 어쩌면은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대학생이 주소 이전을 한 걸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뭐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 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더 원주의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대학생은 원주 안 남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또 적지 않잖아요. 맞아요. 또 네네. 어쩌면 상당수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정책의 효용성이 도대체 뭔가 10만 원을 지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네. 된다면은 차라리 원주에 정말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이거는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었잖아요. 옛날에 뭐 국인 씨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주에 없었던 시절 원주시가 이제 선거구 분구를 하겠다고 인구를 맞아요. 한창 늘리던 네네. 시절에 사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걸 네, 그냥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딱 그 시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지 않나 이런 것들은. 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기왕 한다니까 대학생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네. 학기별 연 2회 6월, 12월 이렇게 각각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1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요. 뭐 이전한 게 확인되면 당연히 그냥 뭐 주겠죠. 네, 뭐 네, 별 절차 없이. 네, 그래서 작년에도 1학기 때 289명, 2학기 때 384명이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 이전을 하신 분들은 요거 꼭 신청하셔서 저는 주소 이전하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생 때 할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원주시 복지정책과 대신에 저희가 청년 복지정책 7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뭐 요 대신 전해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몰라서 못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억울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네. 저희가 알려드린 좀 이런 정보 활용해서 필요하신 혜택은 이번 기회에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가지씩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들이. 그렇죠. 디테일이 원주시 네. 청년 정책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네. 조금씩 좀 보완해 나가면서 더 퀄리티 있는,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내일은 매거진 W에서 반곡 관설동 맛집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뭐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라이브 하는 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방곡 관설동에 와서 맛집을 잘 몰라요. 아무것도 그쵸. 모르는 네.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오. 맛집을 한번 찾아보겠다. 약간 이러면은 빅데이터 딱 들어가면 뭔가 신뢰도가 올라가요. 이상하게. 또 어떤 사람들 오히려 불신할 수도 아, 있고요. 그래요? 집단 지성을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요새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또 챗 GPT의 저번 사례도 아,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야 8호동? 네, 어쨌든 네. 자 어쨌든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과연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냐? 네, 아니면 우지 씨는 뭐 또 흡사하냐? 이제 좀 알아가시는 단계지만 그렇죠. 저는 그래도 방곡 관설동에 지금 몇 터줏대감, 년째입니까? 터줏대감.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런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 하여간 좀 내일 확인해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6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정은재였습니다. 모두 안녕.